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산업재 섹터에 포함된 기업인데요. 현재 미국의 IRA 법안이랑 인프라 법안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기업은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인 이튼 코퍼레이션입니다. 이튼이 저희 주도주에 왔던 종목이었어요. 예. 음, 음. 이튼 코퍼레이션은 1911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력관리 솔루션 기업인데요. 2012년에 아일랜드로 본사를 이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9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150위 정도를 기록 중인 아주 큰 기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이튼 코퍼레이션에 왜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2021년에 발효된 인프라 법안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도로와 교량 건설에 110빌리언 달러를 지출하고 전력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73빌리언 달러, 그리고 그 외 철도, 통신, 상하수도, 공항, 항만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튼 코퍼레이션은 인프라 법안에서 지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전력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따라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미국 내 송전 인프라 정비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 미국 내 송전 인프라 대다수는 사용 연한이 30에서 40년인데 송전 설비의 30%가 사용 연한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용 연한이 25에서 3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 출력이 저하되고 정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현재 미국의 대다수 송전 인프라는 1950년대 기술로 구축되어 가지고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도 정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투자를 이번 인프라 법안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가 문제를 일으킨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입니다. 최근 음.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로 인해 많은 현지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당국에서는 하와이 최대 전력 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하와이안 음. 일렉트릭에서 관리하는 송전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화재를 일으켰고, 이들이 화재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문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강풍에 버티지 못한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음. 이유에서도 송전 인프라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어. 보통 그 미국의 혹은 뭐 북미 쪽에 나오는 그 산불이 그 예, 주된 내용이 자연발화 아닙니까? 자연발화? 맞습니다. 어. 자연발화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와이안 일렉트릭에 책임이 그렇죠. 있는 것 그 같다. 예전에 한 6년 전인가에 그 PG&E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똑같이 그 불나면서 맞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런 사건이 제법 있네요. 이게 미국에서는. 어쨌든 예. 전력 관리 기업의 전력 인프라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혹시 불 다 꺼졌습니까? 지금 그 댓글이 올라왔는데? 예, 하와이에 화재가 다 진압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또 다음 자료 보시면 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음. 100% 청정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지도를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요 도시는 기존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에 이 송전 인프라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송전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음. 하지만 2035년에 100% 청정 전력 생산을 달성하려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랑 태양열이 잘 드는 남부 지역으로부터 미국 전역에 초대형 송전 인프라를 연결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35년까지 미국에서는 결국 대대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란 것도 이튼 코퍼레이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이처럼 수많은 공장이 지어지면 이들 공장들을 가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신규 공장이 많아진 만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 신규 전력 인프라 투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력 인프라 투자 전반에서 강한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이튼 코퍼레이션이고요. 본격적으로 이튼 코퍼레이션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튼 코퍼레이션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전력시설 운용에 필요한 이 변압기, 스위치 기어, 배선 장치, 그리고 전력 그리드 솔루션 같은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외에도 항공기 엔진 관련 부품들이랑 지난주에 소개했던 버티브 홀딩스의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시스템처럼 이튼 코퍼레이션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공기 흐름 솔루션이랑 전력 부품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현재 전력 인프라, 항공산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 산업 모두 현재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튼 코퍼레이션은 이들 산업 모두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 강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튼 코퍼레이션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여러 사업을 음,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전력 매출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북미 전력 사업부에서 41%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글로벌 전력 사업부에서 28%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항공우주 사업부에서 15%, 자동차 13.6%, 전기차 2.6%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매출의 약 70%가 전력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인 항공우주 사업부에서 15%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산업 전반에 걸쳐 이튼 코퍼레이션의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최근 실적 한번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좋네요, 실적이. 예, 이튼 코퍼레이션은 인프라 법안이랑 IRA 법안 영향에 따라 최근 매 분기를 거듭할 때마다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0% 청정 에너지 전력 생산을 위한 신규 송전 인프라 구축 같은 이슈도 있고 신규 LNG 터미널 공사랑 각종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 신규 건설로 인한 북미 지역 사업 호조가 계속되면서 매출이랑 마진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 자료에서 몇 개 더 주목해야 할 추가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튼 코퍼레이션의 북미 전력 사업부 실적입니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공장 건설은 물론이고 대규모 LNG 터미널 그리고 청정 전력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북미 전력 사업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마진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어, 아무래도 이튼 코퍼레이션의 매출에서 북미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해당 사업부 실적을 중점적으로 일단 체크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 주요 지표는 수주 잔고인데요. 이튼 코퍼레이션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 사업부의 수주 잔고하고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우주 사업부의 수주 잔고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력 사업부하고 항공우주 사업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신규 주문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력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외에도 최근 마우이선 화재나 플로리다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서 전력망 복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항공우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하고 보잉 모두 주력 항공기 생산량 증가를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두 사업부 모두 당분간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음, 수주 잔고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다음으로는 이튼 코퍼레이션의 투자 포인트들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입니다. 이튼 코퍼레이션은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만 배당금을 동결했었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1.5% 수준으로 S&P 500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배당 성향은 50% 수준인데 지난 5년보다 배당 성향이 낮아져가지고 안정적인 배당 지급은 물론이고 현재 업황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배당 인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당주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네. 투자 포인트는 이튼 코퍼레이션이 각종 인프라 ETF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좌측에 있는 글로벌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ETF인 페이브 ETF하고 테마 ETF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리쇼어링 ETF에서 이튼 코퍼레이션의 구성 비중이 1위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들 ETF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금이 몰리게 될수록 이튼 코퍼레이션에는 자연스럽게 매수세 증가가 나타나니까 한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 미국에 1조 원이 넘는 메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음,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들의 누적 금액을 살펴보면 686빌리언 달러를 기록 중인데 이게 약 한화 9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을 흔히들 천조국이라 부르는데 현재 미국에 음,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규모가 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천조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런 신규 석유화학 정제 시설이나 음,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센터, LNG 시설 같은 각종 메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거나 이제 막 음, 착공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 수요는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이슈도 많지만 우려 요인도 항상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튼 코퍼레이션의 대표적인 우려 요인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입니다. 어, 이튼 코퍼레이션에서 생산 중인 각종 전력 설비에는 이 구리, 철강, 알루미늄, 니켈, 은,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원자재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예. 만약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튼 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그 부품들의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악화되고 실적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우려 음, 요인으로 인지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인데요. 주가는 정말 좋네, 이거. 이게 실적 발표 때마다 호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미국의 현재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상 초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모 씨는? 저는 그좀 되게 적은 양밖에 없습니다. 적은 예. 주식을 예. 한 뭐, 한 만 주?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기업 중에 예전에 그 미중에 주도주에 포함됐던 기업인 예. 퀀타 서비스가 이거하고 판타 비슷한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이편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두 기업이 예,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대표적인 관련 예. 주식들입니다. 심볼은 PWR이죠. 예. 네, 퀀타까지 봤고요. 현재 퀀타는 저희 쪽에 지금 주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